개는 사람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반려동물입니다. 그런 한편에서는 또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한국은 1978년까지 개고기의 판매를 허용했고 축산물가공법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국가 이미지 관리를 위해 1984년부터 개고기의 식용 판매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음성적인 관행으로 개고기를 지금까지 사고 팔아왔고 현재 개고기를 팔고 있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2006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를 보면 연간 200만 마리의 개가 도축돼서 유통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고기와 관련해 매우 큰 시장이 형성돼 있고 한국의 보양식 문화로 이미 정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고기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고 관행적으로 먹는 풍습에 따라 법의 실행과 단속이 유명무실합니다.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법으로 인해 개고기 유통업자들은 개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무렇게나 학대하고 사육합니다. 게다가 개고기를 마음대로 처리해서 유통하고 있어 축산물 안전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에는 비전문가들의 사육 아래에서 개들은 허용량의 20배를 초과하는 항생제 덕분에 더러운 사료를 먹으며 병들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생제는 개의 근육 속에 남아있다가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도 항생제 내성을 일으킵니다. 항생제에 대해 내성이 생길 경우 자칫 흔한 감염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통 과정에서 고기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 다량의 물을 개에게 먹인 후 도축하기도 합니다. 개의 도축 역시 비전문가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는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또한 부족한 개고기 수요량을 채우기 위해 혈통이 있는 애완견, 유기견, 도사견, 죽은 개까지 무차별적으로 조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고기는 각종 미생물에 오염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작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자신은 애완견이 아닌 식용으로 길러지는 식용견을 먹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MBC 방송국 취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일반 소비자가 먹는 개고기는 전부 다 애완견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분별한 개고기 식용이 만연된 상황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여 개고기 관리를 좀 더 위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고 개고기 식용 합법화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개고기 판매를 양성화하여 개를 축산물 가공 처리법의 가축에 포함시켜서 개의 도축과 조리를 위생적으로 하는 취지입니다. 한국 정부가 각종 인일 집단과 단체, 학계와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축가공법 개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면 다수의 국민들이 개고기 합법화에 찬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물단체와 축산업계의 반대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동물단체는 갖은 도덕성과 허구적인 이론을 내세워 개고기를 먹는 현실을 외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축산업계는 개고기의 출현으로 소, 돼지, 닭고기의 가격이 폭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고기를 축산물 가공법으로 관리하는 일을 언제까지고 미룰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개고기 식용 합법화를 반대하는 입장의 주요 9가지 쟁점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는 사랑스러운 동물이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역으로 말해서 개가 사랑스럽지 않은 동물일 경우 먹어도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사랑할지 사랑하지 않을지는 개개인의 자유입니다. 나의 사랑을 남에게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를 먹든 안 먹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아니라고 하면 위의 주장은 개는 사랑스럽든 사랑스럽지 않던 먹어서는 안 된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사랑스러운 동물이다라는 점에 있지 아니하다는 뜻이 되므로 식용 불가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2. 개는 인간의 오랜 친구이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인간이 최초로 키우기 시작한 동물이 개라는 점은 많은 학자들이 증명한 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개를 오랜 기간 키워왔다면 아마도 같은 기간 동안 개고기를 먹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식량 확보를 위한 전쟁과도 같았던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사냥과 채집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늙거나
다친 개를 그냥 키웠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귀중한 동물성 단백질을 땅에 묻었을 리는 더욱 만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늙거나 다친 개는 아마 도살되어 식량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 근거로 아프리카나 북극권 등지에서 개를 키우는 부족은 늙거나 다친 개, 그리고 특히 사람을 공격한 개는 도살하여 식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이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해서 개가 주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한다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신에게 꾸준히 먹이를 주는 사람을 그룹의 리더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지 자발적인 봉사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 증거로 주인집 아이는 개에게 무심한데 그 옆집 아이가 늘 먹이를 주고 귀여워한다면 어느 쪽을 더 좋아하고 충성을 바치겠습니까? 아마 자신에게 이득을 주는 이웃집 아이일 것입니다. 개는 충성스러운 것이라기보단 훈련에 따른 반응의 표출을 유도하기가 가장 빠른 동물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뇌가 쉽다는 것입니다. 조건반사 실험에 쓰인 파블로브의 개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실험에서 개가 쓰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먹을 것을 주면서 조건반사를 유도하기에는 개가 가장 적당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세뇌하기가 쉬운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화이트 도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흑인을 공격하도록 훈련시킨 개를 일컫는 말입니다. 개란 동물은 한번 세뇌되면 어지간해서는 그 세뇌를 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도그를 발견하면 재훈련의 여지없이 거의 다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맹목적이고 세뇌가 쉽다는 것으로 충성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4. 개의 육질은 인간과 비슷함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개고기 식육을 비난하며 개고기를 먹는 것은 인육을 먹는 것과 같다고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개가 오랜 기간 인간과 같이 지내면서 개고기는 인육과 비슷한 구조로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고기가 인간 고기와 그 형질이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인간과 가장 유사한 형질을 보이는 것은 개가 아니라 돼지입니다. 간이나 콩팥 등의 장기 일부를 병이나 사고로 잃은 사람에게 장기 이식을 할 경우 마땅한 제공자가 없으면 대체 장기로서 돼지의 장기를 이식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돼지의 경우 인간의 장기보다 훨씬 크다는 측면만 개선되면 가장 인간의 형질에 가까운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는 크기가 매우 다양하여 장기의 크기 역시 다양하고 만일 개가 인간과 유사하다면 개를 사용하지 돼지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형질이 비슷하여 장기까지 호환이 가능한 돼지를 제쳐두고 일부 비슷한 점이 있으나 장기 호환도 되지 않는 개만 먹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약합니다.